예,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7단원이죠.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 될 텐데요. 자, 그 첫 시간으로 문화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문화권은 뭘까? 문화권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문화는 이제 어떠한 자연환경, 그 지역에 자연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환경이 있으면 사람이 만든 환경이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문화가 나타나는 어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 그 지리적 범주가 있을 겁니다. 공간적 범위. 이런 게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역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2015년부터 11월 달에 충북 청주시에서는 젓가락 페스티벌을 하게 된답니다.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동양의 문화, 동양의 음식, 식습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서양의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는 우리가 포크라든지 나이프를 사용하게 되죠, 주로. 그죠? 이게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문화가 다르죠. 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젓가락 문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통된 문화가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 그 지리적 범주를 우리는 문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화권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 기준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낮잠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거. 우리나라의 고전 전래동화죠. 낮잠을 자면 그 소가되는, 그죠? 소가된 게으름뱅이라는 그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그런 전래동화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낮잠 자는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게 그 지중해성 기후가 발달하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로 가게 되면 낮잠을 꼭 자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스페인어로 시에스타 문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규유적인 조건이 그렇겠죠. 여름이 매우 건조하고 매우 덥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점의 문을 다 닫고 그 시간만 되면 최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낮잠을 자는 시간을 보장을 해주죠. 이런 것만 봐더라도 똑같은 낮잠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게으른 사람으로 비유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그 낮잠이라고 하면 하나의 풍습이 될 수도 있죠. 풍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복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음식 문화도 될 수 있고 주거 문화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그리고 학문 예술 등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문화권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나눠지는 권력, 지리적 범위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삶의 방식도 역시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글자를 적었죠. 빨간색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색깔이죠. 중국에서는 상스러운 색이다. 그리고 축하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인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인도에서도 적색은 공포와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산과 힘, 순수함,
비옥함, 유혹,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도 여성들은 결혼할 때 주로 이제 적색의 치장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적색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적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대 적대 관계에 있었던 터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적색은 부정적인 의미고 주로 이제 좋은 색깔로 의미하는 것은 밝은 청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도 역시 초록색 계통을 좋아한다고 하죠. 또 프랑스에서는 노란색을 질투나 배신, 나약함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금으로 연관지어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안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색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란색은 애도의 색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국에서도 역시 노란색은 선호하는 행운의 색깔이다라고 상징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는 이제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똑같은 노란색이라고 해도 이렇게 국가마다 다르게 의미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같은 종교지만 지역에 따라서 종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의복 문화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여자들이 이제 히잡, 덮어쓰는 몸을 가리는 문화가 발달하죠. 근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히잡의 문화도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입는 히잡의 종류 중에 눈까지 완전 가리는, 눈을 이제 보여야 되니까 망사 형태로 만들게 되겠죠. 그럼 부르카라고 하는 이제 히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니캅, 요거는 이제 눈만 열어두고 다니는 이제 그런 옷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잡이라고 하면 얼굴 전체를 다 드러내는 이제 그런 이제 옷이 되겠는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입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화권에 대해서 좀 전에 살펴봤는데, 기준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났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해볼 겁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될 거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아주 잠깐 동안 했는데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게임에 충실히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dio Jungle.